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우리 별똥이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잘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직접 동화를 읽어서 재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낳고 나서 읽었을 때에도 그때 아마 잠들고 나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마 중간에 엄청난 방해를 받겠죠. 요즘 우리 별똥이가 자주 하는 거는 우가 우가 하면서 배를 퉁퉁 치는. 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저 공갈죽 꼭지를 뺏으려고 하면은 유난히 더 그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공갈죽 꼭지 뺏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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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어느덧 이제 180일이 거의 다 돼갑니다.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별똥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머무가 방해를 합니다. 요즘 상당히 찬밥 신세가 돼버린. 그래도 불쌍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산책도 더 자주 가고 그래요. 이 녀석은 모르겠지만. 자, 머무 이제 시작하니까 낑낑대면 안 돼. 별똥아, 별똥아. 그래, 유연한 거 알겠어. 이제 시작할게. 자, 잘 들으면서 자야 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우리 별똥이가 쭉쭉쭉 이렇게 쭉쭉이를 빠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동화는요, 마크 트웨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크 트웨인의 더 유명한 동화입니다. 마크 트웨인을 모르는 분들도 이 동화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가의 한 작은 마을에 톰 소여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톰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죠. 톰은 매일같이 말썽을 부렸어요. 학교를 빼먹고 물놀이를 하거나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곤 했죠. 어느 날 참다 못한 이모가 톰에게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는 벌을 주었어요. 톰은 페인트를 몇 번 쓱쓱 문지르다가 실증이 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휴,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톰은 벌떡 일어나 마치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 톰. 지금 헤엄치러 갈 건데 넌 일하느라 못 가겠구나. 일이라고? 이건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야. 그래? 그럼 나도 조금만 칠해보면 안 될까? 안 돼. 우리 이모가 나만 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톰, 제발 한 번만 칠해보자, 응? 그럼 이 사과를 줄게. 톰은 못 이기는 척 붓을 벤에게 건네주었어요. 톰은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모두 칠하게 했어요. 어느 날 밤, 톰은 떠돌이 허크와 함께 유령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두 아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인디언 조와 술주정뱅이 포터, 그리고 로빈슨 의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로빈슨 의사가 달려드는 포터를 때려서 기절시켰어요. 그러자 인디언 조가 재빨리 포터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로빈슨, 5년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나? 오늘 그 원수를 갚아주겠어. 인디언 조는 단숨에 로빈슨 의사를 찌르고 그 칼을 기절한 포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얼마 뒤 포터가 정신을 차리자 인디언 조가 말했어요. 자네, 이 큰 일을 저질렀군. 어쩌자고 사람을 죽였나? 뭐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포터는 자기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톰과 허크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그곳에서 도망쳤어요. 우리가 이 일을 신고하면 인디언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알았지? 다음날 날이 밝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포터는 곧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부터 톰은 매일 밤 인디언조가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어요. 만일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면 너도 의사 선생처럼 만들어줄 테다. 톰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갇혀있는 포터가 불쌍했답니다. 포터의 일이 잊혀질 무렵 톰은 친구들과 함께 멋진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톰이랑 조, 허크는 멋진 해적이 되기로 했지요. 셋은 각자 먹을 것을 챙긴 뒤 밤 12시에 모여 잭슨 섬에 가기로 했어요. 잭슨 섬은 미시시피강 한가운데에 있는 무인도였지요. 뗏목을 타고 섬에 도착한 톰과 조, 허크는 무인도를 탐험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했어요. 또 거북이 알을 찾아 먹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신나게 보냈죠. 하지만 강가에 메어두었던 뗏목도 강 아래로 떠내려가 버려 마을과 연락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톰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어. 톰은 조와 허크가 잠이 들자 헤엄을 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톰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어요. 곧 이모와 조의 엄마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톰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장난이 좀 심할 뿐이죠. 조도 착한 아이예요. 크림을 몰래 먹었다고 야단을 좀 쳤을 뿐인데. 두 번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톰은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톰은 강가에 메어진 작은 배를 저어 다시 잭슨 섬으로 갔어요. 이번 일요일 교회에서 우리들의 장례식을 치를 거래. 그 말을 들은 조와 허크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되었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들 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로 흐느껴 울었어요. 하늘나라로 간 새 아이들은 모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아이들이었지요. 목사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마음 깊이 후회를 했어요. 아이들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야단친 일을 후회하며 훌쩍이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문이 삐걱 열리더니 톰이랑 조랑 허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령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잠시 후 아이들을 알아보고는 기쁜 얼굴로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포터의 재판날이 되었어요. 법원 안은 마을 사람들로 몹시 붐볐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여러 명의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증언을 하게 했어요. 하지만 포터의 변호사는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검사의 신문이 모두 끝나자 포터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톰 소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톰이라고? 톰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지? 무슨 관련이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톰은 증언대에 올라가 그날 보았던 일들을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마침내 진짜 범인이 밝혀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쨍그랑! 갑자기 인디언조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 후 톰은 인디언조가 나타나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점차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톰은 허크에게 보물을 찾으러 유령의 집에 가자고 했어요. 유령의 집에 도착한 톰과 허크는 2층 다락부터 살펴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인디언 조가 낯선 사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톰과 허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어서 바닥을 파고 돈을 숨기자. 낯선 사람의 말에 인디언 조가 마룻바닥을 들추고 땅을 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금화가 가득 든 상자가 나왔어요. 우와, 이게 웬 금화지? 모렐 해적단의 것인가 보군. 어서 꺼내 2호의 십자가 아래 묻어두자. 그래, 우선 복수부터 하고 나서. 인디언 조와 낯선 사람은 금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톰과 허크는 2호의 십자가가 어딘지 몹시 궁금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톰은 틀림없이 여관 방번호일 거라고 허크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둘은 마을에 있는 여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관을 살펴보러 갔던 톰이 갑자기 허둥지둥 뛰쳐나왔어요. 허크! 하마터면 인디언 조의 손을 밟을 뻔했어. 뭐라고? 이호실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더니 조가 바닥에서 자고 있지 뭐야? 상자는 봤어? 상자도 십자가도 보이지 않았어. 둘은 조가 방에서 나간 뒤 상자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게 시시해져서 그만두고 말았죠. 며칠이 지나 톰과 친구들은 강가로 소풍을 갔어요. 톰과 친구들은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커다란 동굴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동굴에서 한참 동안 놀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톰과 베키는 동굴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동굴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톰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동굴 안쪽에 인디언 조가 있었거든요. 톰은 연줄을 꺼내 바위에 묶은 뒤 줄을 풀며 그곳에서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린 톰과 베키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조금 뒤 빛을 따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강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톰과 베키를 찾고 있었어요. 한편 톰이 소풍을 떠난 날, 허크는 인디언 조와 낯선 남자의 뒤를 밟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얼마쯤 가더니 더글러스 부인의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집안에 손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돼. 저 여자 남편이 나를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야. 남편은 죽었으니 아내에게라도 복수해야지. 깜짝 놀란 허크는 가까운 곳에 사는 존스 노인에게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존스 노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더글러스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숨어있던 존스 노인이 재채기를 하였어요. 그 바람에 인디언 조를 놓치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온 톰은 친구들에게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동굴 안에서 인디언 조를 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존스 노인이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 동굴에 갈 수 없을 거다.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거든. 네? 안 돼요. 그 안에 인디언 조가 있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톰의 말을 듣고 다시 동굴로 가서 입구를 열어보았어요. 그곳엔 인디언 조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며칠 후 톰과 허크는 동굴에 들어가 보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연줄로 미리 표시해 놓아서 인디언 조가 있던 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톰은 인디언 조가 있던 근처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곳을 찾았어요. 십자가다! 허크! 바로 저 밑이야! 둘은 십자가 밑을 파보았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물론 나무 상자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죠. 야호! 우리가 보물을 찾았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었어! 톰과 허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부자가 된 허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떠돌이로 살지 않았어요.
더글러스 부인이 생명의 은인인 허크를 돌봐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톰과 허크의 모험만은 막을 수 없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엄청나게 기네요. 이게 사실 마크 트웨인이 미국의 소설가잖아요. 톰 소여의 모험은 사실 장편 소설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나게 긴 스토리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극 중에 나오는 허크는 아마 허클베리 핀일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오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톰 소여의 모험이랑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럼 이거부터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아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별똥이가 이렇게 잠에 들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별똥이는 아직도 그 아까 우가 우가 하던 그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고 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동화로 재우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네, 그래도 별똥이가 들을 수 있을 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줄 수 있어서 참 기쁜 하루입니다. 자, 오늘 79번째 동화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었습니다.